돈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가시화하고 싶어서 만든 단순한 종이 조각이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지만 인간이 발신한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싣고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돈다. 돈을 받았을 때 죄악감을 느끼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은데 돈을 받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처럼 수중으로 들어온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돈을 사용할 때도 죄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돈에 죄악감이라는 에너지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다. 돈은 풍요로움이 형태화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실리면 순환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돈에 실려있는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수용해야 한다. 또 돈을 사용할 때 감사합니다를 말함으로써 올바른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돈은 풍요로움의 순환이다. 누군가가 신경이 쓰여 돈을 버는데 거부감을 느끼면 풍요로움이 순환되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면 나만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한 사람이 돈을 벌면 풍요로움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가족 중 누군가가 가난한 마음 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풍요로움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돈을 벌지 않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은 물론 부모도 행복하게 만든다. 그 점을 잊고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 어머니가 불쌍해. 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부모를 불쌍하게 여긴다거나 그러니까 나만 풍요로워질 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선 돈을 벌어 행복해지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벌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풍요로움은 신뢰와 존중을 낳는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라. 부자인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라. 이것도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즐겁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쓰기 위해 돈을 직접 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세트가 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즐겁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우주에 돈의 흐름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주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이 상황에서 돈을 쓰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힘들어지는 건 싫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괜찮아.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벌면 되니까 안심해. 만약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대처할 테니까 내게 맡겨두라고. 돈이 없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우주를 100% 믿는다는 뜻이다.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주는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하게 해준다. 최근 내가 자주 받는 질문이 선불의 법칙은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나요? 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분할로 지불하면 안 되냐는 뜻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것도 멋진 선불의 법칙이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 그것을 원하는 동기 쪽이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갖고 싶었던 자동차인 경우 구입한 뒤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 자동차에 어울리는 자신이 되겠다는 결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 지출이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이후의 인생을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해도 자신은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 동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멋진 양복이든 소소한 소품이든 마찬가지다. 그것에 의해 자신의 에너지가 올라가는가? 그것에 의해 자신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신용카드가 있어서 썼어 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느끼는 마음은 허무감, 혐오감, 죄악감이겠지. 아, 싫어. 정말 싫어. 신용카드는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썼다면 그 역시 우주에 돈은 나쁜 거야. 라는 주문을 낸 것과 같아. 그럴 경우 아, 돈을 쓰는 건 정말 싫어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그건 생활비라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식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아, 나는 풍요로움을 먼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힘든 상황을 막아내고 있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주로 보낸 주문을 이루려면 무엇이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해서 빚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물론 돈을 지불해야 할 날짜 안에 필요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주문을 보내고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문을 보낸 뒤 그것을 믿고 주어지는 힌트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들을 모두 행동에 옮겨야 한다. 됐어.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해보자. 신용카드를 써서 할부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낙담해선 안 된다. 주문을 보낼 것, 그리고 철저하게 믿고 행동할 것, 결코 포기하지 말 것.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거대한 존재가 좋아, 이제 슬슬 기적을 일으켜볼까? 하고 손을 내미는 대상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사람뿐이다. 최선을 다해 행동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 자신이 실천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던 선불의 법칙을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소원을 이룬 미래의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돈이 있는 자신은 어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때의 자신은 어떤 감정인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진 자신을 상상해보자.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가?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가? 불평 불만 없이 밝고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는가? 우주님, 표정이 왜 그래요? 좀 무섭네요. 뭔가 언짢은 게 있는지. 이봐 히로시, 정말 웃긴 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소를 지을 수 없는 거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기찬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거냐고. 불평 불만 없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할 수 없어? 그렇다.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 미소를 짓는 것 정도는 결과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소를 짓는 것 정도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소를 짓는 것은 선불이다. 그렇다. 선불의 법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으면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것은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 웃어줄게. 먼저 웃어줄 테니까 너도 웃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먼저 웃으면 된다. 먼저 웃으면 거울 속의 자신도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행동이다. 지금 당장,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선불 지급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 자신을 선불로, 즉 그 상태를 먼저 만들면 우주가 그에 응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선불의 법칙은 돈뿐 아니라 소원을 이루었을 때의 자신의 언행이나 상태를 먼저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빚을 변제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데 돈을 사용하는 선불의 법칙을 계속 실행했고, 그러는 동안 빚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들어왔다. 결국 빚을 모두 갚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매달 남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풍요로움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깨달은 것은 돈은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실린 종이 조각이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통하여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람은 돈이라는 물질에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실어서 누군가에게 건네고, 또 누군가로부터 건네는 과정을 통해 그 존재를 접하고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내 주변엔 부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지,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자신의 우주에서는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자신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비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인 거야. 당연한 현상이지. 그렇군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 그렇지. 돈이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접해야지. 그리고 자신도 풍요로운 에너지를 먼저 가져야 해. 당신의 우주 안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우주는 이런 부분을 주시한다. 얼마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자신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당신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 후보에게도 전달된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는 아마 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소중한 취급을 받을 수 없고, 상대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야 한다.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고 열심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아름다움을 자신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한다. 돈과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상대가 반드시 나타난다.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경우 연애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상대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받으려는 생각이 앞서서 상대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주문은 우주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없애버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선 차분하게 앉아 호흡을 정돈하고 눈을 감는다. 당신의 눈앞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가?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는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리가 없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딸은 잠재의 시간에서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야. 그 아버지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기 전에 다른 어떤 남성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도록 허락할 수 없어. 라고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가 사랑해 줄 때까지 비워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들인 경우에는
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어떤 여성도 기쁘게 해줄 수 없어 라고 어머니의 자리를 어머니가 행복해질 때까지 비워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 존재 자체를 존중하자.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자. 그리고 눈앞에 부모가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야. 난 소중한 대접을 받는 존재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거야.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거야. 당신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사랑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 바뀔 것이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상대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우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상대가 싫어서 견딜 수 없다면 스스로를 싫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가령 결혼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끼리 서로를 존중해야 풍요로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함께 주문을 보내는 능력을 높여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과 여성은 크게 다른 동물이다. 생각 자체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남성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만 여성은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원인을 따져보고 먼저 해결짓기를 바란다. 또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의지하길 바라지만 여성은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듯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부터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서로에게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남성, 여성들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한 뒤 접근해야 한다. 전혀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먼저다. 남녀 관계의 붕괴는 상대가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 라는 불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해하지 않는 한 당연히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먼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에게 행복을 위탁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교정해야 한다. 남녀는 기본적으로 다른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오해의 불씨가 된다. 물론 상호작용으로서 서로 좀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는 있다. 반려자와 함께 우주의 소원을 주문하면 서로의 우주가 상호 반응을 하여 엄청난 기적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부부나 연인이 정말 많다. 시원찮은 상대와 결혼을 해도 자신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상대는 거기에 맞춰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혼자가 멋져 보인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배우자가 멋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에너지로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대개 여성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고맙다는 말을 돌려받으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여성은 이 성질을 잘 살려 남성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평을 하고 공격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배우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신뢰감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남성들 중에 아내가 이거 해라, 저게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내에게 사랑의 빔을 충분히 쏘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의 빔이란 상대방의 미간을 향해 마음속으로 사랑의 빔! 사랑의 빔! 사랑의 빔! 사랑의 빔! 이라고 외치면서 최대한 존중과 사랑을 담아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꽃을 선물하거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둘만의 드라이브를 나가는 식으로 애정을 전하는 것이다. 아내는 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여신님이다. 혹여라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운이 모두 새어나가 버린다. 결혼한 남성의 자기 긍정감은 소중한 배우자를 웃는 얼굴로 만들어 주었을 때 최고조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여신이 웃어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것도 매일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의 미간을 향해 사랑의 빔을 쏘아야 한다. 사랑의 빔. 사실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이 책에서 나와 우주와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한 우주님의 원래 이름은 위대한 이즈미, 즉 위대한 샘물이다. 그리고 나는 고이케 히로시, 작은 연못이다. 작은 연못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내게 위대한 샘물이 메시지를 주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 진짜 나의 목소리였다. 이 지구에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새삼 인간이 살아가는 힘은 무한대란 사실을 실감했고 감동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다. 그렇다. 이 지구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맛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은 모든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 작은 연못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샘물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커다란 행복이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싶다. 사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지구를 즐기는 것 또한 마지막이라고 받아들여야 현 세상을 마음껏 맛보고 해피엔딩으로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나는 어느 시기 메멘토 모리라는 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죽음을 잊지 않고 의식하기 때문에 삶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 비투성이에 지옥에 빠져있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커다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는 행복을 의식할 수 있고 그 행복을 움켜쥐었을 때의 기쁨도 크다. 한치 앞은 빛이다. 이 책에서 느낀 것 그리고 다양한 스피리추얼이나 심리학, 자기개발 방법 등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현실, 일상에서 실천하기 바란다. 지구로 온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고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니까. 무엇보다 이번 한 번뿐인 지구에서의 행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우주에 주문을 내고 그 주문을 이루기 위해 실행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날들을 일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음껏 맛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주는 틀림없이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물론 그것도 결국 행동에 옮긴 자신이 스스로 도달해서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만 하고 있으면 사생활이 없다라거나 놀기만 하면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즉시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주문을 이루겠다는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마침내 원하는 결과가 나왔어
라고 말하는 날이 찾아온다. 내게도, 여러분에게도.